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인문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이 14번째 시간 전에 13번째 여러분들한테 뭘 전달해 드렸냐면 소외 변경을 전달해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소외 변경을 전달해 드렸는데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린 내용은 어떤 모습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항고 소송을 먼저 제기했는데 소송 계속 중에 보상금이라도 좀 올려받아야 되겠다. 그럼 법관님, 당사자 소송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소송의 종류가 변경되는 소종류의 변경을 21조에서 배우셨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우시는 22조는 똑같이 소의 변경이라고 돼 있는데 모습이 전혀 달라요. 그럼 법조문을 한번 볼게요. 자, 22조는 뭐라고 돼 있느냐? 처분이 바뀌었대요. 자, 처분 변경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처분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소를 변경해야 된다. 법조문 자체에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뀌는 건 소송의 종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처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인 처분, 요 대상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막연하시죠? 그럼 이제 어떤 모습인지 그림을 먼저 보신 다음에 법조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행정청이 갑이라는 국민한테 1월 1일자에 1억 원의 과세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나 다퉈야 되겠다.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원고가 소제기할 때는 말로 가서 소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문서 형식에 의한 소장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 소장의 핵심이 뭐냐면 원고가 받고 싶은 결론, 판결의 결론, 그 부분을 쓰는 게 바로 소장의 청구 취지 부분이에요. 그럼 청구 취지에다가는 원고가 이겼을 때 정말 원하는 판결의 결론, 그것만 간략하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구 원인 부분에다가 이 처분은 이러이러해서 어디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위법 사유를 이제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럼 요 청구 취지 부분에다가 법관님, 제가 이 처분이 나왔는데요. 이 처분을 좀 취소해 주세요.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특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1월 1일자에 1억 원의 과세 처분, 갑이 이걸 다투기 때문에 청구 취지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느냐? 법관님, 제가 1월 1일자에 1억 원의 과세 처분이 나왔습니다. 요걸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소장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법원이 심리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법원이 판결문을 내겠죠. 그럼 판결문,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주문 부분이 있고 이유 부분이 있어요. 그럼 주문이 이 소송 심리의 결론이에요. 그럼 만약에 원고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여기 똑같이 1월 1일자 1억 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한다. 인용 판결이 나갔을 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원고 청구가 이유가 있을 때, 원고가 승소했을 때, 원고가 원하는 대로 1월 1일자 1억 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부분에 이건 어디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요렇게 이제 판결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법원이 심리해봤더니 이 처분은 위법하지 않아요. 이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적법해요. 그럼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처분은 적법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문에서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이란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소장의 모습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제22조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1월 1일자에 1억 원의 과세 처분이 나왔습니다. 갑이라는 애가 법관님 1월 1일자 1억 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이건 이러이러해서 위법합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소를 제기했어요. 이 소가 이제 소송 계속 중입니다. 근데 갑자기 소송 계속 중에 행정청이 야, 얘 5천만 원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갑자기 4월 1일자에 플러스 5천만 원, 요걸 나중에 증액 처분이라고 배우실 거예요. 원래 원처분 1억 원의 처분이 있었는데 야, 너는 1억 5천만 원을 내야 되는 애야. 근데 이미 1억 원이 나가 있으니까 플러스 5천 한다. 4월 1일자에 처분의 금액을 증액하는
증액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 판례는 뭐라고 보냐면 요거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요 증액 처분은 원처분의 내용을 증가시킨 새로운 처분이기 때문에 요 1억 원의 과세 처분은 4월 1일자 증액 처분에 흡수되고 소멸한다고 그래요. 그 얘기가 결국에는 이것까지 전부 흡수해서 4월 1일자에 1억 5천만 원의 과세 처분을 새로 한 것처럼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원래 갑이 1월 1일자 1억 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장을 제출했는데 행정청이 소송 계속 중에 증액 처분을 해버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처분은 소멸하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요 처분만 남게 돼요. 그럼 기존 소송의 대상은 1월 1일자 1억 원의 과세 처분인데 증액 처분이 나오게 되니까 이 처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심리할 게 없어요. 이 경우에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관님, 제가 처음에 청구 취지, 청구 원인에 1월 1일자 1억 원을 취소해달라고 하면서 이게 왜 위법한지 이유를 잔뜩 썼는데요. 갑자기 행정청이 4월 1일자에 5천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럼 4월 1일자에 1억 5천만 원의 과세 처분이 새로 나온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5천만 원 부분도 또 위법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의 대상을 4월 1일자 1억 5천만 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이게 바로 제22조. 행정청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원고 입장에서는 바뀐 소송의 대상인 처분, 바뀐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다퉈야 되기 때문에 법관님, 소송의 대상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는 게 제22조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원고가 처음에 취소소송 제기했어요. 소송의 대상을 바꿨어요. 취소소송이 무슨 다른 소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송의 종류는 변경이 없어요. 소송의 종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21조와 다른 22조의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란 제도예요. 자, 이제 내용 보셨으니까 법조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법조문 보시게 되면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 그럼 지금 예를 들어 드린 건 1월 1일자 1억 원의 과세 처분을 가지고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가 제기된 후 이 처분을 변경한 거예요. 그럼 보여드린 거에서는 4월 1일자에 플러스 5천만 원의 과세 처분을 증액한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기존에 있었던 처분은 뒤로 흡수되고 이건 사라져요. 그럼 4월 1일자 1억 5천만 원의 과세 처분이 있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럼 원고 입장에서도 소송의 대상을 이걸로 바꿔주세요.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원고가 신청하면 청구 취지, 이게 소장에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죠. 청구 취지, 그 원인의 변경, 요걸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법원의 입장에서는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바꿨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허가해 줄 수 있다. 요게 제22조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22조를 전달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또 너무너무 중요한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